자, 2분 남았네요.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저도 이른 아침이라 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일단 잠시만요. 아이고. 네, 시간이 됐네요, 벌써. 네. 아하, 반갑습니다. 8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지난주에 12분까지 찍었었는데,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줌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 얼굴도 좀 뵙고,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서, 당연하잖아요.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누가 단장을 합니까? 누가 영상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합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괜히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힌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줌교육보다는 이제 유튜브가 그냥 낫겠다. 그리고 신청을 받는 이유는, 물론 제가 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 강의는 요거는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보험 쪽에 28년을 있으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는 모인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 저는 그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제가 먼저 드려야죠. 그래야지 받는 게 있는 거죠. 받자고 드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먼저 드리는 게 속편하고 깔끔하고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때 얘기겠죠. 자, 각설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8시 2분입니다. 지금 네, 7분, 네, 6분, 줄었네요, 오히려. 네,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누구나 성공하는 체계적인 DB 영업 성공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어느 단어에 좀 필이 꽂히시나요? 누구나에 꽂히시나요? 아니면 성공 또는 체계적인, 아니면 DB 영업, 아니면 노하우, 아니면 인슈 컨설팅 앤 미디어? 네, 정답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DB 마케팅이 대두가 된 지 꽤 됐죠. DB 마케팅이란 말이 생긴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1996년에 한화생명에 공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총무, 본부, 본사, 스텝 지점장, 또 교육 담당자, 또 영상 뭐 이런 걸 많이 했었고 농협생명에 건너가서 또 영업 교육도 했고 강의도 했고 미디어, 영상 이런 것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제 경력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야, 그때 DB 영업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화생명에서 이비즈니스 할 때였는데 인터넷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죠. 자그마치 2000년도에. 그때 제가 홈페이지 상담 설계사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 조직에서는 TCM, 그 텔레마케팅 또는 뭐 사이버 마케팅 이렇게 해서 주로 TM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눈을 좀 돌려보면 그것 외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으로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들도 이제 그때쯤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이버 마케팅도 그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이버 마케팅,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이버 마케팅 같은 경우도 그때 시작을 했는데, 사이버 마케팅이 외면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상품이 없었어요. 판매할 상품이. 텔레마케팅 상품을 갖다가 사이버 마케팅용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가능성을 알았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상담 설계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대한생명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담 신청을 하면 전국으로 분배해 주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이 분배 시스템, 중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비교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고 거기서 엄청나게 또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DB 영업을 하면서 제가 폭넓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험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좋아요. 블로그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일단은 제일 좋다. 네. 왜냐면 지난주에 그런 분들은 봤거든요. 분명히 유튜브를 하는데 연봉 1억이 2억이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DB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저는 정화식입니다. 성공적인 DB 영업 프로세스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의 종류와 생성 과정들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DB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들의 심리 또는 성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DB는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DB 영업, DB 마케팅,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투자하는 방법과 투자하지 않고 내 DB, 내 고객 중에서 영업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 실시간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DB는 일단은 갈 곳 마련이죠. 우리가 갈 곳 마련을 위해서 DB를 사기도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조윤희 부장 아시죠? 조윤희 부장이 현대해상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요. 또 영업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명함으로. 네, 잘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동료가 그러더래요. 나 회사 옮기고 싶어. 어디로 옮기고 싶어?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모 생명으로 가고 싶대요. 예. 근데 그쪽으로 가면 리크루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가. 네. 그런데 그 정착 자금을 굉장히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단기납 정신 뭐 하나 하면은 뭐 다음 달에 얼마 떨어지고 또 얼마 떨어지고 이제 선지급 떨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준다.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래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제안한 게 있대요. DB를 주겠다는 거죠. DB 어떤 DB 주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 이탈 고객, 그러니까 이탈 설계사의 고객, 고아 고객 또는 뭐 장미 고객 이렇게 부르죠. 그 DB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옮기겠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 TCM 쪽이기 때문에 뭐 DB 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DB 준다니까 가겠다. 그래서 조윤희 부장이 그랬대요. 아이고 그 DB가 다 닳고 닳았는데 어쩔 거냐. 본인이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언을 좀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DB를 준다. 리크루팅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DB를 준다. 회사가 갖고 있는 DB를 준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리크루팅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DB를 받아도 이걸 어떤 DB인지 알고 써야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서 두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DB는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어떤 DB와 어떤 DB일까요? 네, DB는 남의 DB와 내 DB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요 강의 들어오신 분들 중에 DB 쓰시는 분 계십니까? 돈 주고 DB 쓰시는 분. 혹시 돈 주고 DB 쓰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아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들어보시고요. 질문은 꼭 하세요. 그런데 무슨 질문이든 좋습니다. 일단 남의 DB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DB를 쓰는데 돈 주고 사서 쓰는데 어떤 DB인지 모르고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일단 자 봅시다. DB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원천 DB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 DB. 이 원천 DB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고객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와 이름 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DB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우리 핸드폰에서 소액 결제하죠. 기프티콘 보내고 뭐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마케팅 동의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케팅 동의를 체크하면 그 마케팅 동의하신 분들의 정보가 DB 업자한테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원천 DB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액 결제, 각종 박람회, 인터넷, SNS, 홍보, 뭐 블로그, 카페 등 그쪽에서 수집하는 DB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너 주소 어디 있어? 뭐 어디 살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야? 이 정도만 수집되는 거죠. 이런 원천 DB는 약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즉, 마케팅 동의를 한, 예전에 그 홈플러스에서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동의 안 한 걸 넘긴 것 같아. 그러니까 마케팅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 DB를 막 팔아 넘겼었어요. 네, 홈쇼핑에다 팔아 넘기고 막. 그래서 그때 벌금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근데 그때 알게 모르게 이제 다 내 정보가 샌 거죠. 징벌적 저걸 해야 돼. 벌금을 크게 매겼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천 DB로 딱 정리가 되고 그게 DB 업자한테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DB 업자는 요 원천 DB를 그냥 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설계사분들한테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콜센터로 넘겨서 거기서 가공을 거칩니다. 자, 그게 바로 퍼미션 DB입니다. 콜센터에 그 DB가 넘어가요. 원천 DB가 넘어가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합니다. 콜 상담원들이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뭐 어디서 마케팅 동의해 주셔서 제가 전화 연락드립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 거죠. 요즘 뭐 마케팅 동의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 동의한 게 이제 돼 있으니까. 네, 어디신데요? 뭐 어딘데요? 뭐 어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받으시면 뭘 드립니다. 상담 받으시면 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퍼미션, 즉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위에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네, 이쪽에 써놨잖아요. 이 원천 데이터를 3,000원짜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콜해서 상담 받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OK가 되면 이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됩니다. 네, 써보신 분 있으시다고. 예. 그리고 콜센터에서 한번 콜을 더 해요. 그래서 상담 의향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역 근처에 그 지역에서 뭐 일하시는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택 근처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요일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있어요. 또는 마케팅 보장 분석을 해서 그 서류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게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퍼미션 DB는 한 콜 했을 때의 가격과 또 두 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퍼미션 DB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 DB가 있습니다. 요즘 뭐 홈쇼핑 잘 안 하긴 하지만, 근데 홈쇼핑 DB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원천 DB,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퍼미션 DB, 뭐 준다니까, 그래요, 상담 받아볼게요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분들은 아웃바운드죠. 내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오케이 뭐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근데 홈쇼핑은 좀 달라요. 홈쇼핑에서 막 상품 소개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상담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죠. 이게 인바운드죠. 그래서 이분들의 DB는 비쌉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홈쇼핑이 여러 군데에서 할 때는 이분들이 그 홈쇼핑마다 다 상담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네. 비싸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될 가능성도 있지만 경쟁률이 높다. 그런데 또 이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홈쇼핑 DB 지금 없습니다. 막 지금 하려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현재로서는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고화 고객 DB가 있습니다. 고화 고객 DB. 즉, 설계사가 탈락하면 그 고객을 다른 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원수사에서든 아니면 GA에서든 이렇게 들여서 터치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리크루팅용으로 쓰기 때문에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긴 하겠는데, 이 고화 고객 DB는 흔한 말로 이제 달코 다른 DB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관리하면 거기서 계약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토스 같은 데서는 토스에서 뭐 보험 파트너라고 해서 DB를 또 팝니다.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토스는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원래 이렇게 토스라든지 뭐 그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뭐 빅데이터 기업은 뭔가 앱이나 웹을 통해서 영업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회사들,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이것만 쫓습니다. 윤리적인 거 제가 과감하게 좀 말씀드립니다만, 이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은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인의 윤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좀 합니다. 어쨌든
MZ세대 대상으로 해서 상담 신청 이벤트를 해서 그거를 설계사들한테 팝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팔아서 이게 이제 남의 DB의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DB 말고 또 무슨 DB가 있느냐? 내 DB가 있죠, 내 DB. 내 DB는 내 고객, 기계학자를 뜻하는 거죠. 뭐 기계학자는 내가 물론 무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 고객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서 소개를 받고 또 추가 계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나의 DB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지인들, 협력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고객들 외에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터치 안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고객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가끔 드려요, 강의할 때.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핸드폰에 몇 명의 주소가 있습니까? 몇 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그럼 뭐 400명, 500명, 뭐 200명, 300명.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리죠. 그러면 그 중에 내 고객은 몇 명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내 고객이 핸드폰에 있는 명단 중에 내 고객이 30% 넘지 않을걸요? 그러니까요. 돈 주고 DB를 사느니 내가 알고 있는 그 분들 이름, 얼굴, 전화번호 다 알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내 DB 먼저 발굴하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남의 DB, 내 DB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갈 곳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갈 곳 마련이 필요한데, 이 갈 곳 마련을 위해서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 고객들 관리만 잘하면 거기서 소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리만 잘하면이라는 부분이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뭐냐면, 아침에 매일 아침 핸드폰을 열어서 누가 오늘 생일인지 보고 그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 보내고, 그리고 필요하면 선물하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바카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바카스 한 병이 사람을 울게 합니다. 사람을 힘나게 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랬죠. DB를 돈을 주고 사지 마시고요. 돈을 주고 DB를 살 바에는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이 1,000원짜리 바카스를 선물로 줘보세요. 생일 선물로. 에이, 그게 뭐 선물이 되겠어? 선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일날 축하하고 싶지만 비슷해요. 내가 그냥 말로만 상담 신청하기, 아니, 말로만 생일 축하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선물이라도 뭐 해야 되나? 부담감에 생일 축하 말도 못 건네죠. 근데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생일은. 어쨌든 고객과 가까워지는 절호의 기회, 생일 축하하고 바카스 날리고, 그리고 오후에 전화해서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어떤 일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누다가 그나저나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하면서 찾아뵙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규 고객 발굴이죠.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화 하는 것이죠. 내가 아예 생판 모르는 DB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걸 뭐 전화해놓고 아이 전화 상담 안 되네 그럼 버리고 나쁜 DB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내 고객한테 투자하시면 돼요. 그게 훨 낫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DB 영업은 시장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영업 처음 하시는 분들, 또 내가 시장을 좀 다른 쪽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그럴 어떤 경로를 못 찾는 분들은 DB가 아주 좋은 초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면서 소개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생일 축하,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문자 보내자, 플랜도시란 앱을 써서 문자 보내자, 그리고 문자 보낼 때 그 다음에 고객 생일 축하할 때 내 원택트 명함 붙여서 내가 하는 일 알려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만 문자 남겨놔도 고객은 이 사람은 남다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일단
DB에 대한 종류, DB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DB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DB를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DB를 굉장히 많이 우리 조직들한테 분배를 해보고 사용하게 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DB를 딱 드리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화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막 잡으려고 그래요. 왜? 퍼미션 받았으니까. 분명히 콜센터에서 퍼미션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돈 10만 원 주고 2차 퍼미션 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콜센터에서는 약속 상담한 사람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상담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전화해서 약속만 잡으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변심이 있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콜센터에서 이렇게 내 상담 나한테 하기로 했는데 거절하고 막 그러니까 나쁜 팁이야. AS 신청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DB 영업을 참 오랫동안 해보신 잘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여쭤보냐면 좋은 DB, 나쁜 DB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들은요, 그 좋은 DB, 나쁜 DB 얘기 나오자마자 고개를 가로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DB, 나쁜 DB 없습니다. 단 내가 그 고객에게 얼마나 신뢰감 있게 터치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장기간 배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전화번호, 주소, 이름, 연령 이 정도만 알면 내가 꾸준히 배양을 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자연스럽게 상담 요청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전화해서 안 받아? 약속 안 해? 상담 안 하겠대? 아유, 돈 날렸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이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터치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나 생명 잘하잖아요. TCM 잘하잖아요. 라이나 생명의 그 영업 잘하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거기는 비대면 영업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다른 거 없대요. 리스트 딱 해놓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계속 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걸린다는 거죠. 왜? 고객들이 내가 지난번에 거절했던 그 한 달 동안에 또는 두 달 동안에 세 달 동안에 그 고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고객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예기치 못한 질병, 재해, 사망, 사고 이런 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상담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하면 분명히 온다. 연락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DB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됩니까? 네, 이 고객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고객이다. 내가 배양을 잘 해서 상담 요청을 받고 상담을 해주겠다.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체크리스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공적인 DB 영업을 위해서는 일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예요. 스크립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확인해야죠. 알 수 있는 정도만. 그 다음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언택트 명함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그렇죠. 보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DB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이게 어떤 DB인지. 최근에는요, 그냥 원천 DB,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0원짜리 원천 DB.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얼마짜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걸로 계속 전화만 돌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신인들한테 그런 DB를 줘서 연습시키는 분들도 리더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 이건 원천 DB구나, 이건 퍼미션 DB구나, 이거는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DB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때 고객의 심리를 잘 체크해야죠. 그 예를 들자면 상담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상담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B 종류별로 내가 어떻게 배양을 할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TA 스킬입니다. TA 스킬. 여기 보면 TA 스킬 돼 있죠? DB 수령 후에 이제 약속을 잡기 위한 방법. 물론 그 고객에 대한 파악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약속을 잡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그 고객의 심리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왜냐면 그 고아 고객이 됐든 아니면 상담을 요청한 고객이 됐든지 간에 그 고객들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보험 때문에 뒤었어. 아니면 내가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을 받아본 기억은 없네? 또는 내가 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거 가진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도 하고 보듬어주고 저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입견을 갖고 고객을 미리 판단하지 마라. 제가 진짜 그 텔레마케팅 잘하는 분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일단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 첫 번째 자신 있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 벌써 고객이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두 번째, 저분은 나랑 친한 분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대요. 저분은 나랑 친한 분이야. 왜 보통 우리가 영업할 때 뭐 만약에 선방하기로 돼 있는데 한 고객한테 거절을 받거나 냉담한 반응을 내가 얻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마인드업을 딱 시키고 다시 즐겁게 고객을 만나듯이. 전화도 마찬가지죠. 즐겁게 전화하고 내가 외면받아도 다시 한번 세팅하고 다시. 옛날에 TV에 누구였더라? 연예인 누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2AM의 그 누구였더라? 하여튼 예능 프로그램에 잘 나오는 친구였는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딱 마이크 들고 예능 프로그램 참 힘들다. 왜냐? 내가 전날 밤을 샜는지 뭐 우리 가족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또는 내가 기운이 빠졌는지 그게 화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는 정말 마인드를 딱 세팅을 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뭐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선입견 갖고 보지 마시고 힘차게 난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목소리, 톤, 속도, 거절 처리 등 꾸준한 반복 연습. 근데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연습이죠. 뭐 연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죠. 음성 메모 저장을 하는 겁니다. 박주미 시험장님이 좋은 DB 나쁜 DB 없다는 말씀 맞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TA 스킬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이 1억 8천까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1억 8천 찍으신 분이었어요. 연봉이. 근데 얼굴이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대면 영업하기는 정말 힘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텔레마케팅으로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준 대로 스크립트를 딱 읽고 보니까 계약이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녹취됐던 걸 몇 번 들어봤대요. 자기 목소리하고 고객의 목소리, 대화를. 그랬더니 내 목소리가 좀 힘이 있고 신뢰감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힘차게 전화를 했고 지금은 대면 영업도 무지 잘합니다. 결국 대면 비대면 다 잘하는. 자, 거절 처리입니다. 세 번째, DB 영업 자가진단 1단계 세 번째, 거절 처리. 근데 거절 처리는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거절 처리 스크립트 다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이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지를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지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다음에 도움될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뭐 카드 뉴스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보내주시면 되죠. 여기서 보면은 그 거절 처리 밑에 고객이 단박 거절 시 고객에게 보낼 텍스트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박 거절하든 뭐 외면을 하든 뭐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보내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때 뭐 보내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언택트 명함이죠. 고객이 나한테 상담 신청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이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라고 언택트 명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통화 종료 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에다가 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그리고 상담 약속이 잡혔으면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 뵙겠습니다. 이 기본인데요. 이 기본을 못 지키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자, DB영업 자가진단 2단계 자기소개, 정형화된 자기소개법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된 자기소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고객들은요, 신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언택트 명함 지금 쓰시는 분들 중에 자기소개 추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언택트 명함 쓰시는 분들은 자기소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넣어드릴 테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막 얘기하려면 길잖아요. 근데 언택트 명함에다 넣어놓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니즈 개발. 고객과 미팅 시 실제 사례를 들며 니즈 환기를 진행하느냐. 결국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DB 영업은 일단 처음에 마인드 세팅 중요하고 뭐 분석을 해서 응대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소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니즈 환기 어떤 식으로든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카드 뉴스다. 그래서 DB 영업에는 카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진단 3단계 팩트 앤 필링, 소개 요청, 상담 마무리 및 약속. 뭐 여러분들 이 내용 보면 다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DB 고객은요 팩트보다 필링을 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하 고객 즉 상담할 상담할 설계사가 없는 고객 이런 분들은 예전에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뭐 보듬어주고 안아준다기보다는 이해해주고 나는 다르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고 실제로 다르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고객님 혹시 전에 그 설계사 분은 어떤 관계셨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그 준비, 그 보험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보험을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 물론 고객이 보험은 비자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뭐 상담 마무리 및 약속, 그 다음에 소개 요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하시면 되죠. 한 가지 소개 요청 잘 받는 방법은 뭐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소개 요청을 한다. 그런데 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소개 요청을 하려면 평소에 그 고객에게 내가 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 그래서 요는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고객 관리의 요체는 내가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안부 문자나 인사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보내주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인을 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청구할 일 있으면 내게 연락을 해라. 내가 당신의 계약 담당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해주마.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고객들이 분명히 나한테 소개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소개가 들어올 것이다. 청구에 대한 부분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DB 영업을 하다 보면은 DB를 가져다 쓰다 보면 장기 부재, 단박 거절, 불성실, 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기 부재가 됐든 단박 거절이 됐든 불성실, 콜이 됐든 일단 AS를 받을 건 받으세요. 그런데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 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터치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속적인 터치. 그 다음에 생일 축하.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하게끔 뭐 청구라든지 아니면 관련 정보라든지 나는 열려있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좋죠. 뭐 물론 고객이 개인정보 획득 경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DB 어떻게 받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DB를 그래도 콜센터 좋은 콜센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정제된 걸 받으셨다면 네, 이런 아마 질문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심리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계심을 내려놓는 방법. 결국은 시간을 좀 두고 고객한테 나를 어필하는 거고요. 원택 투명함을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영업한 거, 나의 경력, 나의 경험, 어떻게 그 고객한테 말로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소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 본론 얘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약을 쳐놓는다고 봐야 될까요? 내가 내 신뢰를 보여줘야죠.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언택트 명함 쓰시는 분들은 잘 쓰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TA 스킬. DB를 받았을 때 여기 이제 받는 즉시 전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객이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상담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받는 즉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분석을 해서 내가 이 고객에 대해서 마인드 세팅이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약속 잡기인데 굳이 약속을 막 급하게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목소리에서 느껴보는 게 있어야죠. 아, 이분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 터치할 수 있는 방법, 뭐 카드 뉴스가 됐든 내 소개가 됐든 보내는 것이죠. 자, 거절 처리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바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꼭 만나서 해야 되나요? 왜 무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 컨설팅이다. 생각해보니 필요 없어요. 지인에게 상담받기로 했어요. 증권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제가 화법을 많이 교육을 시켜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 쓰는 그 멘트가 있죠. 그걸 옆에다가 계속 써놓고 계속 그러니까 더 표준화시키고 또 여기서 내가 그 고객에 맞춰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바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꼭 우리 제 고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또 각 고객 말고라도 제가 강의하는 분들한테 토요일날 아침은 일주일 동안을 쫙 돌아보면서 내 경험을 한번 정리해보자.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근데 그 고객하고 얘기하다가 뭔가 잘 안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일기로 써보자. 그러면 영업일기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피드백이 되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가르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고객과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다시 피드백 들어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놓친 거, 고객이 뭔가 얘기했는데 놓친 거,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다가 너무 조급했던 거, 건너뛴 거,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정리하는 거죠. 표준화법을 나 나름대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절 처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상담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설문을 받아보니까 보장 분석을 많이 해달라, 보장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보장 분석을 많이 요청을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서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내용이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자, 녹취는 필수입니다. 녹취, 녹음하셔야 됩니다. 전화 오는 거 다 녹음, 자동 녹음으로 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자동 녹음으로 일단 다 하셔야 됩니다. 자동 녹음으로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뭐 저녁에 아니면 주말에 봐가지고 필요 없는 거 다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을 터치할 때는 홍보성이 아니라 정보성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지금 계속 뉴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뉴스를 매일 보세요. 헤드라인만 읽으셔도 돼요. 헤드라인만 그냥 읽으세요. 바쁘니까 그냥 헤드라인만 읽어요. 그럼 어디 가서 맞아요. 그러면서 아는 척만 할 수 있도록 헤드라인만 읽으세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거 고객한테 보낼 필요 있겠다. 그러면 걔를 다운받아서 보내시면 돼요. 정보성. 그죠? 매일 아침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은 고객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신문을 보내준다 그러면 신문을 보는 사람은 뭔가 계속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우리 단톡방에 올린 신문 꼭 훑어보시고 요 중에 요거는 한번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DB가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다. 단 좋은 DB 나쁜 DB 없으니까 길게 보시면서 터치를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든 내 핸드폰에 있는 분들한테 안부를 묻자. 그건 고객 관리의 기본이다. 그리고 청구 대행 요청을 해라. 그리고 언택트 명함은 보내줘라. 보내주세요. 언택트 명함. 활용하세요. 제발 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더 역할에 대해서 맵으로 만든 게 있는데 혹시 리더분들 중에 이런 맵을 가지고 생각 정리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DB 영업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고 DB 영업의 성공,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리고 DB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DB는 어떤 리더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지금 여기에 지점장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보장 분석은 1순위가 아니죠. 네. 지난번에 어떤 교육을 해드릴까요? 할 때 보장 분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무한 DB 생성이란 거, 요거 한 5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DB를 돈을 주고 사고 아니면 내 고객을 잘 관리해서 DB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무한 DB 생성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지금부터 딱 5분 동안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제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인터넷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겁니다. 요즘은 툴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도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인터넷 영업, 그러니까 유튜브 영업을 계속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비밀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유튜브는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합니다. 두 분, 세 분이 같이 해요. 영상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편집하는 건 편집업자한테 보내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 내 고객을 위한 영상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험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소개하고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 이를테면 수족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어떤 상품에서는 수족구 바이러스면 뭐 100만 원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데, 이거는 한 지점에서 하나의 이슈를 잡아서 똑같이 그 이슈를 계속 앞에 보고 얘기하면 그걸 녹음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그냥 자기 채널에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업자를 쓰시면 돼요.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리를 던져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그래서 요청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업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세팅 다 해드려요. 그리고 이슈별로 어떤 이슈에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고 또 두 분, 세 분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 또 신뢰감이 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뭐 AI 시대긴 하지만 유튜브를 뭐 AI가 만드는, 뭐 영상을 AI가 만드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 DB 생성의 노하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 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DB 영업 노하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좀 약간 러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떤 경우, 또는 뭐 어떤 DB를 써야 되나요? 어떤 업자를 만나야 되나요? 뭐 그런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DB 업자는 좀 가려서 만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DB를 처음에 DB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 판매하던 콜센터들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하니까 전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시장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하시던 분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콜을 하시는, 예전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다 보니까 또 보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콜센터에 많으신데, 근데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보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알고 전화하시면 참 좋겠고, 그런 콜센터, 그런 DB를 쓰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은 그 DB를 공급해 주시는 분과 리더분이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내가 직접 안 쓰고 뭐 본사에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혹시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요거 앱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주소 딱 눌러서 댓글 다시면, 자, 일단은 요것도 우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린 주소를 딱 터치했을 때 유튜브가 뜰 때 그걸 보면은 앱 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열어서 보시면 거기서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DB 마케팅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게 있거나 그러면 연락 주시고요. 참, 그리고 지난번에 죄송한 말씀, 이 세일즈의 급소를 제가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고 그 파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로로 된 글씨다 보니까 안 보이겠구나. 네, 세로로 된 글씨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드려봤더니 한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한글로 풀어드릴게요. 작업이 좀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책 소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이렇게 좀 커요. 글자 크기가 좀 큽니다. 근데 비용은 13,300원인데 제가 이 책을 팔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협력자들 있죠? 협력자들한테 이런 책 선물해 주시면 딱 좋아요. 왜냐면 얇고요. 보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고, 한국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슷해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하이쿠라고 하죠. 하이쿠. 그러니까 짧은 시를 써서 그걸 모은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끈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톡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뭐 문의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개인톡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